반갑습니다. 닌자입니다. 지금 4시 24분. 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지금 이제 집에 왔습니다. 네. 집에 오는 길에 와이프가 카톡이 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와이프의 카톡입니다. 우리 거지 된 거야? 비트코인 뚝 떨어졌다는데? 자, 이렇게 카톡이 와서 와이프의 카톡을 보고 제가 집에 가자마자 바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왜 그랬냐? 지금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심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글로써 이렇게 떠들어 봐야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정도 조정은 나와야 돼요. 조정 없이 무조건 올라가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언제 내리꽂을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한 조정이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이 여러분들을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좀 힘들게 만들 겁니다. 물론 저와 같이 지금은 건강한 조정이다. 내가 만약에 지금 현금이 있다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계획적으로 기준대로 그렇게 매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매집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죠.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는데 이 가격에 매집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불장에 시장에 참여를 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지난 불장은 경험을 하지 않고 최근에 이 투자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 됐든 분명한 건 지난 불장과 지금의 불장은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그 3,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이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줄 아는 사람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분위기가 정말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끼기만 느끼지 왜 다른지 모를 거예요. 지난 불장에서는 개나 소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승장은 개나 소나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 외에 전 국가의 국민들은 돈이 없습니다. 중산층이 대부분 파괴되고 있어요. 일본은 성장이 나오니까 일본은 그나마 괜찮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개미들, 중국의 개미들, 정말 비트코인 시장을 상승장으로 만들 때, 불장으로 만들 때 알트코인들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준 그 주체들이 사라졌습니다. 시장에.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알 거예요. 이전의 불장과는 다르게 주식과 비트코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많이 없어요. 우리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투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그들이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1억을 넘겼습니다. 자, 1억을 넘긴 상태에서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본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혹여나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이야기도 하기 싫을 정도의 가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질투와 시기를 넘어서 이제는 본인들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전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일 때 그때라도 좀 살 걸. 그 있는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놓을 걸. 이렇게 빨리 1억이라는 그 가격에 도달할지 몰랐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후에도 이제는 해봐야 아무 의미 없구나라는 걸 스스로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념 단계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회피하다시피 합니다. 안 해요. 해봐야 본인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가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은 여태껏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크립토 시장, 이 크립토판, 이 시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상승장,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이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올라갈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이란 나라 외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 MZ세대, 20대, 30대 초반까지인가요?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 중에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돈이 없습니다. 중국은 더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되는 게 여기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AI, RWA,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인이죠. 자, 그리고 하나 뭐겠어요? 솔라나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미국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밈. 얘들은 밈에 미쳐있죠. 그래서 얘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는
이쪽 계열의 코인들이 날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엄청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 그럴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얘기만 하고요. 자, 비트코인이 그럼에도 지금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악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연준의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을 인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크게 시장에서 기대하지 마라라는 그런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분명히 바이든과 파월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줬어요. 그래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와 같은 기관들의 ETF 승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만들어 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돈이 있는 개인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빠그라진 거예요. 파월과 연준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금리 인하 할 시기도 아니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 바이든이 계속해서 트럼프한테 밀린다면 이 시그널을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계속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죠. 자, 최근에 미국의 GDP, 미국의 성장률 발표가 있었죠. 4분기. 이게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전 세계의 GDP가 오르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굳이 자산시장의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리스크를 감당해가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할 필요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이 잘 나고 있는데, 너무 잘 나고 있는데, 임금도 오르고 있고 고용도 좋고 모든 지표들이 경제 성장률 이거 하나로 다 지금 설명이 되는데 굳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은 성장률이 너무나도 잘 나고 있는데, 그 말은 뭐죠? 중국에 투자할 사람들, 한국에 투자할 사람들, 그 외 이머징 국가에 투자할 모든 돈들이 미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굳이 자산시장에 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라고 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의 그 위험 부담을 안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파월은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바이든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굳이 안 하더라도 자산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미국에선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경제가 좋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조정은 왜 나왔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한 주체들이 많은 거예요. 그 돈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런 기관들은 말 그대로 기관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쭉 장투를 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익 실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조정이 약간의 하락 조정이 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장률, 미국의 성장성. 자, 이게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이걸 소화하는 기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만 성장이 나오는구나. 모든 돈들이 미국을 향하겠구나.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멘탈, 그런 마인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오른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오르는 이유를 모르면 안 돼.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조정에, 지금 이 시간을, 이 순간을 공포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야. 또 머카님 같은 경우야. 우리는 분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들이 편하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저도 과거에 일했던 시기, 조정 구간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분명 많은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겠죠.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 7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거 나와야 되겠죠. 이거 버티는 사람이 먹는다고요. 그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자,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금리, 5월 달에 발표가 있습니다. FOMC. 그리고 6월 달에 인하를 할 거다라는 그 전에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밀린다면 금리 인하를 다시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성장성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금리 인하까지 단 조금이라도 내려주더라도 0.25%만 내리더라도 시장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짓만 안 하면 돼요. 제가 이거 우리 경제 강의방 분들에게 이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제 강의방에서 제가 강의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잘 보일지 모르겠네. 자, 이다볼 다오.
이 코인이 저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릅니다. 분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이 차트를 왜 가지고 왔냐? 여기 보면 매수 평균가가 14.79달러. 근데 지금 현재가가 3.2달러인데 이게 지난주에 지난주 맞나? 지지난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몇 프로 하락이지? 계산해보면 거의 한 70% 갔죠? 하락했죠? 네. 자, 이게 누구냐? 제가 지금은 가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제가 가게 운영을 할 때 제 옆가게의 형님입니다. 저랑 아주 친한 형이에요. 평소에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형이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경제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머카님에게 차트 분석을 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투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또 공부를 하고 학습을 받으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 뭐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형은 저한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경제 강의방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준 것 거의 100배 이상의 내용을 저에게 들은 사람이에요. 차트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경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확히 형님도 저한테 저와 그런 정말 진지한 대화를 했던 투자에 대해서 작년 9월 달에 제가 이런 짓을 잘 하진 않는데 9월 달에 제가 메모지에다가 적어줬어요. 어떤 종목을 형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분할을 해서 언제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해라. 자, 작년 9월 달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작년 9월 달 그 달의 차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님한테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을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솔라나, 세이, 수이, 블러, 그리고 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제가 몇 개를 추천을 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작년 9월 달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적어도 계좌 전체가 200~300%는 올랐을 거예요. 저는 1,000만 원이 형님이 그때 정말 나와 진지한 대화를 했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많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에게 또 물어봤어요.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에게 딱 1,000만 원이 있는데 나 욕심 많이 내지 않을게. 그걸 너가 하라는 대로 할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나를 좀 마음을 좀 안정시켜줘.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얘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만큼 어느 기간 동안 가져가야 되는지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묻길래 제가 정말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종목까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형님 가게에 들렸죠. 그 전까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유독 얼굴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1,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70%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면서 70%의 하락. 계좌에 300만 원 정도의 돈만 남아 있는 거죠. 얘가 앞으로 오를지 안 오를지 저는 모릅니다. 이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모르고 이름 보니까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왜 샀냐? 이전에 9월 달에 제가 추천한 종목 그 메모지 아직 있지 않냐? 그거 왜 안 샀냐? 이런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왜 안 물었냐면 저는 이 형님이 이 종목을 왜 산지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가지고 있으면 오르겠죠. 아니면 상패되는 거지 뭐. 형님 어쨌든 뭐 일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매도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매도로 한다고 해서 형이 3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원금을 찾고 다시 이걸 2천만 원, 3천만 원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나한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형한테 투자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결과가 지금 이런 계좌를 가지고 와버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본인도 저에게 이 형님도 저에게 할 얘기는 없죠. 자, 이 형님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자, 보세요. 지난 불장 끝 무렵에 투기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다단계를 하더라고요. 뭐 채굴 뭘 하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4천을 깨먹었어. 4천을 깨먹었어요. 그리고 파일코인 이걸로 또 한 2천 깨먹었어요. 루나로 4천 깨먹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에게 투자라는 걸 배운 겁니다. 옆가게에 있었지만 저도 투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조금씩 꺼냈죠. 처음에는 제 말에 영향이 없었죠.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뒤로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옆에 붙잡아 놓고 차트 교육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한 이야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죠. 하락장에. 그리고 지금 형님 이제 좀 사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형은 돈이 없었습니다. 자영업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돈이 없었어요. 형님 저는 이제 슬슬 매집에 들어갈 건데 뭐 있는 돈 있으면 같이 들어갑시다. 그리고 비트코인 위주로 사세요. 했을 때 이 형은 돈이 없었어요. 알고도 못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서 알아도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늘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죠. 이 자산시장의 사이클과 내 인생의 사이클이 같이 돌아가야 돈을 번다고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는데 자산시장의 사이클에 맞춰서 내 인생이 같이 함께 돌아가야 돼. 그래야지 이걸 먹는다고요. 여기서 50%를 먹든 100%를 먹든 1000%를 먹든 먹는다고요. 근데 자산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은 자꾸 엇박으로 가면 못 벌어. 그러니까 좋은 매집 구간에 왔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투입을 못 하는 거야. 근데 1000만 원이 언제 생긴 거예요? 작년 9월에 생긴 거죠. 어느 정도 올라와서 조정이 나와서 생겼어요. 이 구간도 너무 좋은 구간이었어. 그런데 왜 1000만 원을 이때 내가 추천한 종목에 못 들어갔냐 이거지. 자, 그건 뭐냐면 이전에 잃었던 돈 1억 이게 계속 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억이라는 돈에 빨리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 계획적인 투자, 분할 매수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유튜브를 보고 이전에 1억을 잃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급한 마음에 내가 잃었던 돈을 빨리 복구하고 싶고 지금 자영업이 너무 안 되죠. 가게 장사도 안 되고 마이너스 계속해서 적자, 대출의 이자의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빨리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3년 전, 4년 전에 투자했던 그 방식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상한 이름도 없는 유튜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 이답을 다온가 하여튼 그 종목에 몰빵이 들어간 겁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럴싸한데 나는 뭐 그런 걸 안 하니까. 제가 분석이 불가능한 건 저는 안 들어가니까. 그 1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 처음에 양전을 했대요. 버는데 그냥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 거지. 근데 기준이 없어.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계속 함께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었겠죠. 왜?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돈을 돌파를 했으니까. 2억 간다, 3억 간다. 그러면 내 종목은 2000%, 3000%, 4000% 간다. 내 1000만 원이 3억, 4억 될 거다. 이 기대감만 있는 거야. 기대감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매수를 할 때 과거를 무조건 잊어야 돼요. 과거를. 과거는 없어. 내가 과거에 벌었든 잃었든 없어요. 지금 다 처음 들어가는 거. 내가 이 종목을 사는데 100만 원만 들어간다. 그 100만 원으로 기대 수익. 200만 원이 되면 절반 매도한다. 300이 되면 절반 매도한다. 차트를 보고 어느 구간에서는 절반 매도한다. 자,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다 들어가지 않는다. 20만 원씩 5번에 분할 매수를 할 거다. 그건 내려왔을 때도 뭐 가능하고 올라가서 리테스트에서도 가능할 거고 돌파 구간에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5번에 매수를 할 거다. 아니면 3번에 매수를 할 거다. 이런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지키면 돼. 이게 아니라 그 외의 생각들이 있다면 무조건 그 형님처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잃었는데 나는 지금 너무나도 간절한데 간절한 게 매매하는 건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 너무 안 좋아요. 간절하지 마요. 간절하면 안 돼. 그냥 늘 항상 평상시 그러니까 평정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간절하다고 해서 투자 시장이 나를 승리하게 해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건 그냥 제껴둬요. 그거 나 혼자 그냥 간절하면 돼. 그게 내 매매를 하는데 매수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 기대감도 없는 상태, 그냥 내 분석만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조정 구간에 이게 중요합니다. 아, 조정이 왔네. 지금 사면 지금 앞으로 6월달, 7월달, 8월달 장이 좋을 것 같고 그 뒤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알트 불장이 온다면 내가 지금 들어간 종목 나 그냥 100만 원 지금 들어갈래. 이거 1000만 원 되겠지 뭐. 나는 무조건 1000만 원이 되어야 돼. 이런 마음들은 안 좋아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비슷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더라도 지금 조정 구간에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락할지, 얼마나 조정이 올지,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걸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닌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못 해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의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 구간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분명한 건 오를 것만 오를 겁니다. 이전의 부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정말 미친 상승을 전체가 보여주는 업비트의 빗썸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양전이 되는, 다 플러스가 되는 그런 장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기 쉽지 않아요. 분명 그런
화끈한 불장이 오기는 할 텐데 기간이 저번처럼 길지 않을 거예요. 왜? 돈이 없어요. 개미들이 돈이 없다고요. 중국의 세력들과 한국의 세력들이 돈이 없어요. 개미들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접근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걸 무조건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안전한 섹터, 미국이 밀고 있는 섹터, 미국인들이, 미국의 개미들이 좋아하는 섹터를 연구해서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와 관련된 코인들을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할 거예요. 그래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자,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세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돈이 얼마였든지 간에 다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벌고 있는 여러분들이 엄청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안전한 그런 베이스에 그 돈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그거라도 생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고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조정 구간 잘 버티면 분명히 좋은 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영상을 이걸로 끝낼게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즐기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즐기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벚꽃이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요. 바이바이.